1교시 때 뭐 했나요? 해제. 그래서 해제의 종류에는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는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란 뜻이 뭐든가요? 채무 불이행이란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효과는 뭐든가요? 해제 효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된다. 다만 소급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권리만큼은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합니다. 라고 민법 몇 조에 나와 있던가요? 몇 조? 548조 1항 단서에 나와 있죠.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외워줘야 아셨죠? 그래서 548조 1항 단서가 뭐라고요?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효의 효과는 뭐든가요? 무효 효과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금전이라면 금전은 뭐한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뭘 지급해라? 이자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강조할게요. 무슨 일이 있다도 반드시 법정의 효과만큼 반드시 정리하신 다음에 채무불이행 효과는 정리하시고, 이에 비해서 해제의 두 번째 종류는 뭐 있던가요? 약정해제가 있습니다. 약정해제의 대표적인 예는 뭐라고요? 대표적인 예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뭐라고 하던가요? 약정해제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보셨죠?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뭐하기 전이어야 한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한다. 누구라고요? 교부자는 자기가 준 계약금을 뭐해서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고, 받아먹은 쪽, 다른 말로 누구? 수령자는 받은 계약금 몇 배를? 배액을 뭐해서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식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했다면 자, 언제부터 무효된다? 언제부터? 소급에서 무효인 것은 법정 해제와 다를 바 없죠. 다만 이런 경우라면 이행하기 전이니까 두 번째는 무슨 의무가?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해제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청구할 수 없다. 밥 먹기 전에 3시간 동안 한 게 이게 전부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3시간 한 것 같은데 결론이 이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해제의 종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나눕니다. 이제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상대방 을과 1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4월 1일 계약서를 쓰고 5월 1일 중도금 지급했고 6월 1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계약은 아무 탈 없이 뭐 했다고요? 끝났습니다. 한참 뒤에, 그로부터 석 달 뒤에 9월 1일 날이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집을 팔고요, 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계약 물으면 안 되니? 뭐라고요? 물읍시다. 물으자. 라고 뭐 했다고요? 물어봤어. 뭐 했다고요? 청약했어. 그랬더니 매수인도 나도 네 집을 사고 되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물으자.
라고 뭐 했다고요? 승낙 의사를 표시합니다. 무르기로 뭐 했고? 무르기로 뭐 했다고요? 승낙. 청약과 승낙이 뭐 했나요? 일치합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표현 잘 보세요. 해제 계약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물론 사투리로 무르자 계약이라 할 수 있지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해제 계약.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하고 맺은 계약을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뭐 하니까? 청약하니까 상대방도 해제합시다라고 뭐 했다고요? 승낙했다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부르고, 요 해제 계약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합의 해제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른다. 질문. 이쪽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쳐서 뭐? 해제. 전형적인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두 번째, 전형적인 단독행위입니다. 그것이 법정 해제이든 약정 해제이든 형성권이면서 뭐라고요? 단독행위. 질문.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물어보기도 약간 창피해. 뭐라고요? 물어보는 게 쪽팔리는데 그래도 물어봅니다. 아셨지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여기 제목이 뭐야? 해제 계약이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에 해제 계약은, 이것도 웃겨 진짜로.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물으면 또 우리 중에 좋으신 분들 몇 분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요? X에. 설마 여기가 뭔데? 계약인데 여기 계약이겠냐고. 혼자 삽으로 삽 들고 땅을 파 그러고 들어가. 틀렸다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거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계약. 즉 청약과 승낙이 뭐 했다고요? 일치했잖아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해제, 계약. 다른 말로 합의, 해제 내지는 합의, 해제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나오면 두 당사자의 뭐와 뭐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 성립한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단독행위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배웠던 전형적인 채무불량에 의한 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 내지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가니까 전형적인 무슨 행위이지만 단독행위이지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뭔만큼은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해지하기로 뭘 봤다고요? 합의 봤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뭐라고요? 단독행위 뭐라고? 계약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자 연습해 볼게요. 합의,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입니까? 소급해서 무효인가요? 물어보기도 진짜 창피해 진짜로. 합의 해제가 되면 소급적인 무효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무효입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웃기기도 해 진짜로. 소급적 무효야? 아니면 소급적 무효가 아니라 앞으로 무효야? 응? 또 자신이 또 없다. 모르는 것은 소급해야 물러져? 아니면 소급 안 해도 물러져? 소급해야 물러지잖아. 따라서 무슨 무효라고요?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표현의 방식은 다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리하셔야 돼. 법정해제 소급적 무효, 약정해제 소급적 무효. 이에 비해서 무슨 해제도 합의 해제도 일종의 뭐이긴 하지만 계약이긴 하지만 언제부터 무효? 소급적 무효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우리는 해제를 배웠는데요. 법정 해제를 주로 배웠습니다. 법정의 채무불량 해제 중에서 우리가 방금 543조부터 553조까지가
오늘 요인물에 나와 있는 해제,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페이지 보셔봐. 1페이지. 1페이지 법조항 543조 나와 있죠. 그리고 544조 이행 지체, 545조 정기행위, 546조 이행 불능, 547조 해제 해지의 불가분성, 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 회복 의무. 외운다고 해서 너무 감탄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549조 뭐예요? 동시행. 550조 해지, 551조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552조 최고, 553조 고의과실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방금 몇 조부터? 543조부터 몇 조까지? 553조까지 뭐에 관한 규정? 해제나 해지에 관한 규정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질문. 요 해지에 관한 규정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무슨 해제라면? 합의 해제에는 우리가 배웠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까? 적용되지 않아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1교시, 2교시 때 배웠던 뭐에 관한 규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오늘 배우는 무슨 해제?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적용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적용 안 되는 게 맞지. 왜? 전제가 틀리잖아요. 요건 단독행위 해제야. 그런데 요건 전제가 뭐라고요? 계약이니까 당사자가 뭐한 내용에 의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가야지 앞에서 배웠던 이런 말은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에 관한 규정?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무슨 해제라면?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당사자가 뭐 했어? 합의했잖아요. 당사자가 쇼부 쳤다고. 따라서 뭘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뭐만큼은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무슨 해제의 경우라면? 합의 해제의 경우라면. 이해하셨나요? 또 내지는 보셔봐.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에 돌려줘야 돼? 돌려줄 필요는 없어. 돌려는 줘야죠. 물으기로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집은 뭐 하시고? 돌려주고 받은 매매대금도 돌려줘야죠. 그런데 돌려줄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 원상회복 의무 중에서 그것이 뭐라면? 금전이라면 뭘 지급하라고요? 이자 지급하라고. 우리가 아까 요 조항을 몇 조에서 548조 2항에서 보고 왔어. 그러면 요런 규정은 합의 해제의 경우라면 적용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당사자가 이미 뭐 있다고? 합의를 봤잖아. 야 매매대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그냥 원금만 줄게. 이자로 줄게. 당사자가 뭐 있다고? 합의를 쳤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뭐인 경우에? 금전인 경우에 별도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합의 해제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해제에 관한 규정은 무슨 경우라면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별도의 뭐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긴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금전의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합의 해제라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 끝. 그런데 문제의 점은 이겁니다. 칠판 보셔요. 합의 해제도 언제부터 무효인가요? 소급적 무효죠. 소급적 무효면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근데 이미 집을 누가 사놨어 지금. 의뢰 집을.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 해제해버리면 이 3자 다칠 수 있다 없다? 있으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급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누구의 권리만큼은?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해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합의해제의 경우라면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민법에 뭐에 관한 규정은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합의해제라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원칙인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 몇 조만큼은 몇 조? 548조 1항 뭐? 단서. 다른 말로 뭐?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아니한다. 요것만큼은 합의해제에도 적용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는 일종의 뭐이므로?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자를 가하여 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 역시 뭐하다 보니까 소급적 무효니까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누구의 권리만큼은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는 민법 몇 조 몇 항? 548조 1항 단서만큼은 어디의 경우에도 합의해제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해제 얘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 칠판에 적은 요 내용 가지고 아마도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 일종의 법정 해제일지 약정 해제일지 아니면 합의 해제일지는 매년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비교하셔가지고 해제의 종류 세 가지만큼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9번 3페이지 9번 판례 계약의 뭐는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동그라미 뭐다? 계약이다. 합의 해제도 뭐라고요?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 계약의 표현 잘 보세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에 나타난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10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슨 경우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합의 해제는 명시적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번 가서 봅니다. 합의 해제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따라서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12번 보세요. 12번 합의 해제 효력은 그 합의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서 해제에 관한 548조 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자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이고 13번 계약의 합의 해지에 있어서도 민법 548조 계약 해지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밑줄 누구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는 해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은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몇 조만큼은 548조 1항 단서만큼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급적 무효다 보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와 합의 해제가 똑같습니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밑줄 뭐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정리 칠판 붙여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뭐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의 밑줄 어떻게? 당연히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칠판 보셔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다고요? 해제가 되면 소급적 무효 아닌가요? 그럼 이랬을 때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뭐한다? 당연히 복귀하죠. 등기 말소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이 뭐 된 경우에도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한테 뭐한다? 복귀. 따라서 소유권 말소 등기 할 필요 있이 없이 그런 얘기고 따라서 합의 해제에 따른 박스 밑줄 매도인의 뭐 원상 회복 청구권. 그러면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고쳐 써보세요. LA 라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매수인 명의 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그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 다른 말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밑줄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 칠판 좀 복습 좀 해볼게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물권 중에요. 대표적인 물권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표현 잘 보세요. 항구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충 뜻은 뭐 정확한 뜻은 몰라도 항구성의 뜻은 뭐야? 영원히 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 소유권 자체는 항구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소유권은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특징 소유권은 평생 간다. 영원히 간다. 이 성격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권리 중에 뭔만큼은 채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채권은 시효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에요. 전형적인 물권인 뭐는 소유권은 아무리 오랜 기간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지라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데 비해서 일반적인 채권은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거기서 파생하는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소유권에 의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채권에서 발생하는 무슨 권리만큼은 채권적 청구권은 역시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뭐한다? 소멸. 그럼 따라서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 데 비해서 뭐에서 발생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15번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 다른 말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잠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부당이득은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소멸해요.
이해하셨나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매도인의 뭔만큼은 원상, 회복 청구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니까? 물권의 청구권이니까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얘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4페이지는 다 답을 달아드렸고요. 5페이지 오세요. 5페이지 9번까지는 답을 단 것 같아요. 자, 10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오, 맞죠? 자, 11번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X 적용하지 않습니다. 11-1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오, 그렇죠? 다만 합의 해지인지 합의 해제인지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셔요. 해지든 별 의미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12번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죠? 13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고요. 14번 합의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오, 맞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돌려주라고 그랬죠. 돌려주니까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줄 필요는 없죠.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15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지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뭐하고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하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사례형 문제 볼게요. 기출문제하고 다른 시험 기출문제 섞어놨습니다. 자, 6페이지 올게요.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어떻게 1번을 찍어?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틀린 거. 설마 착각했겠죠? 옳은 걸 찾느라고. 설마 몰라서 1번이 획득을 않아요. 지금 몇 번이에요? 너무 오래 읽고 5번이잖아. 계약 해지도 묵시적 해지가 가능해요. 2번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밑줄 뭐했으면 도달하면 효력을 뭐한다? 발생하니까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죠?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일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했다면 다른 당사자에게 대해 소멸한다. 이걸 아까 547조 2항에서 해지권의 불가분성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번에 키워드 뭐라고요? 합의 해지. 키워드 뭐? 합의 해지. 키워드 뭐?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자, 2번 틀린 겁니다. 일 번 볼까요? 1번의 키워드 합의 해제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 없죠. 1번 맞고.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에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해라. 맞죠?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뭐 됐나요? 해제됐나요? 그럼 채권의 누구는? 양수인. 누구? 채권의 양수인은 3자다 3자가 아니다. 3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이유.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뭐라 하겠나요? 정기행위지. 그럼 정기행위도 해제는 해야지. 해제 의사표시해야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다만 뭐는 하지 않고 최고는 하지 않고 뭐는 하셔야지. 의사는 표시하셔야지.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해제가 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해제가 되냐고. 아니 이제서 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잖아.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를 표시해 효과가 발생하지. 근데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효과가 발생해 지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답을 찾아보세요. 너무 오래 읽어. 5번이잖아. 계약이 키워드 뭐? 합의 해제되었다면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5번이 답이 안 돼. 이게 단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 단어가 안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죠. 2번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해제권 소멸하고요. 3번은 잘 보셔봐.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뭐하고 압류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까지 했나요? 등기까지 했네. 완전한 권리 취득했습니다. 단순히 압류했다면 3자가 아닌데 압류하고 뭐까지 했다고요? 등기. 이때는 3자가 맞아요. 그래서 맞고 4번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우리 올해 나왔던 21회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실은. 저도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몰랐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답이 아닌 걸 골라볼까요?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1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에 그 이익에 반한 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받은 이익 전부다. 맞죠?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는 선악 불문, 현존이익 불문, 받은 이익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1번은 맞아요. 3번 보세요. 채권의 누구? 양수인. 3자 아니죠? 그렇죠? 맞고. 넘어가 4번. 4번은 맞는지 안 맞는지만 OX한 판단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뭐 했냐면 표현대리. 표현대리 하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1번 강행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면 죽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설명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는 아무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시 과실을 까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어디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4번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 원상회복 의무이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시 이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모든 법률 다 풉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든 물어보는 게 뭐라면 손해배상 청구라면 적용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나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5번 전부가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뭐 했나요? 해제했답니다. 이것도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니까 이자를 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왜 틀렸냐면 잘 보셔봐. 계약이 뭐 되었답니까? 무효. 그럼 제 얘기 들어보셔봐. 강행규정이 위반되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강행규정에 의해서 무효된 경우라면 원상회복 의무입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가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야. 자, 다시 원시적 불능 무효 맞죠? 그런 경우에 무효의 법리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입니까? 원상회복 의무입니까?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어요. 계약이 뭐 되었다면? 무효되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찝어야 돼. 계약이 뭐로 인하여? 해제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면 그때는 원상회복 의무 왔지만 일반적인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이지 원상회복 의무는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것처럼 항상 눈빛은 맨 얘기 들어도 새로운 것처럼. 자, 다시 이거 지울게. 잘 보셔봐. 매일 하는 것 중에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그것이 무효입니다. 무효의 법리.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다. 따라서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효가 나면 항상 따져봐라. 이행 전의 모습인지 이행 후의 모습인지 따져가지고 이행 전이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번 시간에 강행규정을 설명하지만 앞으로 이거 지우고 뭐라고 나오면 무효라고 나오면 적의 일반적인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이다. 앞으로 무효는 적의 원칙이라고요. 따라서 무슨 무효가 원칙?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항상 무효가 나오면 이행 전과 이행 후를 구분하여서 이행 후라면 무슨 문제가?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다만 무효 중에서 이유가 뭐라면 이유가 해제에 의해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원상회복 의무야. 그러니까 이번 점이 틀렸다고 지금. 이번 집 모셔봐. 계약이 뭐 된 경우에 무효라면 매매대금 반환에 관해서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부당이득의 특칙을 적용해. 부당이득이니까 선이라면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만. 악이라면 이익의 이자의 손해야. 해제처럼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계약이 처음부터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무슨 법리에 의해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무효가 될 줄 몰랐다면 뭔만? 현존 이익만. 악이라면 이익의 이자의 손해. 그러니까 지금 2번 질문은 무조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자를 주라는 게 틀렸잖아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자를 주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해제가 되었을 때 무효의 경우에만. 따라서 일반적인 무효라면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올해 시험 21회 기출입니다. 오른쪽 5번 17회 잘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7페이지) 5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 아니, 5번은 죽어도 아니고 5번은 정확히 맞잖아. 몇 번? 4번을 찍어야 정상 같아요. 왜? 해제 전이잖아.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한다고. 해제 전이라고 지금은 해제 전이면 보셔봐.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전! 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공부를 민법을 하루에 10시간씩 6개월 해야 들어옵니다. 4번에 이 전자가 민법을 하루에 몇 시간씩? 10시간씩 몇 개월? 6개월간 해야 전자가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4번에 전자가 안 들어와요. 해제 전이야.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 선이야 악이야? 악이어도 그 사람 보호돼 보호 안 돼? 보호되잖아. 왜? 법 조항에 소급적 무효에도 누구의 권리를? 그냥 3자야 선이의 3자야? 그냥 3자니까 악이도 보호돼. 그러니까 악이어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야 돼. 주장 못한다고. 나 계약 해제했다라고 주장 못한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1번.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분명히 뭐 했나요? 표시했죠. 그럼 이때는 뭐 없이? 증거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맞고. 2번.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 뭐 했나요? 행사했지. 해제권을 뭐 했으면? 행사했으면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해제권을 뭐 했으면? 행사했으면 상대방한테 뭐 했어? 도달했으면 효과를 발생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물을 수 있어? 물을 수 없잖아요. 설사 소를 뭐 해도 철해해도 취하하더라도 효과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무효라고. 취지가 뭐라고요? 취지가 말은 어렵게 나와야지.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해제가 상대방에게 뭐 있다면 도달하면 효력을 뭐 한다? 발생하니까 처리할 수 없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해제권 행사 방법 몇 가지? 자, 갑이란 사람이 상대방과 하전 요 매매 계약을 매수인의 뭘 이유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제권이란 권리 행사 방법 몇 가지 있어? 3가지? 좋아요. 첫 번째 뭐? 뭔 소리예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려고 한다고? 해제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제권 행사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다시. 자, 여러분께서요 방문가 하고 나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건 강의도 아닌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1층 내려가서 환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있다. 2가지. 1번 1층 그래 그 기억나구만. 1층 가서 난장 핀다고 벗고 뭐라고? 환불해달라고. 2번째 아무리 어서 벗고 지랄해도 환불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물으면 뭐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말은 달라도 모든 민법의 권리 방법 몇 가지? 2개. 하나 뭐? 배운 사람답게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뭔만 가지고도 의사 표시가 행사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재판, 상, 다른 말로 소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재판상 행사했다고.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재판상 행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뭐 있다는 얘기야? 도달했다는 얘기죠. 도달하면 뭘 발생했어? 효력을 발생하니까 처리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뭐 했어? 취하하면 이건 취하가 아니라고. 취하 안 돼.
왜 이미 뭐 했으니까 내 뱉었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아무리 소를 뭐 해도 취하해도 내가 이미 내뱉은 해제 효과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역으로 갑니다. 소를 취하하게 받아주면 해제가 안 된 거잖아. 근데 소를 취하해도 이미 뭐 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효과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도 아무 뜻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 뭐 했으면 행사했으면 그것이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해제권을 뭐 했다면 행사하는 순간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순간 효력을 뭐 한다? 발생하니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 철회나 저기 나와 있는 취하할 수 없다고. 설사 철회하더라도 설사 취하하더라도 효력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끝났다고 지금. 그 얘기가 2번이고 3번은 됐고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얘기가 좀 어려워.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좀 비교하면 자 보세요. 4번 질문 항상 해제 전인지 해제 후인지를 잘 보셔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따라 정리하면 해제 전이라면 선악을 불문하고 악이 더 보호될 수 있다. 근데 해제 후 등기 말소 전이라고 나오면 누구만 선의만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얘기 끝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 관련 얘기는 좀 정리했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서 매매 계약 가서 볼게요. 113페이지 13페이지에 매매의 효력입니다. 역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고 568조 갑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밑줄 무슨 의무는 쌍방의 의무. 그럼 정리해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네. 쌍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의 첫 제목이 뭐라고? 쌍방 의무라고. 그러면 무슨 의무 있고 무슨 의무 있어? 권리 이전 의무가 있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그래서 매도인이 지는 매도인의 의무는 권리 이전 의무, 다른 말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의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다. 이 의무는 전형적인 특별한 약정이나 간섭이 없다면 뭐 해야 한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벌써 대충 동시행 관계 2가지 배운 것 같아. 첫 번째,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다. 아까 해제 배울 때 549조.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도 무슨 관계이고 동시행 관계이고 또 매매계약에서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69조 제목이 뭐예요? 제목 타인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싶은 얘기 569조 제목이 뭐라고요? 타인권리 매매랍니다. 복습을 좀 다시 해볼게요. 복습을 한번 듣고만 가세요. 적지는 마시고. 자, 민법 총칙 시간 할 때요. 넓은 의미의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것과 무슨 행위로? 처분 행위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법률 행위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아니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또 내지는 법률행위를 유상과 무상, 법률행위를 출연과 비출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법률행위를 뭐하고 뭘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게 요즘 시험의 대세고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채권이 발생하는 채권행위가 전형적인 무슨 행위이고 의무부담행위이고 처분행위 얘는 2가지. 하나는 물권행위도 전형적인 처분행위이고 2번째는 준물권행위도 전형적인 처분행위이다. 시험 지문. 준물권행위는 법률 행위에 속한다. 물어보기도 진짜로 창피해.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오해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뭐야? 준 법률행위야. 이거 법률행위 아니요. 이건 뭐가 아니라고? 법률행위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라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 준자 붙어서 다 두리뭉실 취급하지 마셔.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건 뭐였고? 준 법률행위. 지금 배우는 건 준 물권행위. 채권행위에는 전형적인 매매 내지는 임대차 등의 계약이라면 대부분 다 뭐라고요? 채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수업시간에 저당권을 뭐 했다고요? 설정합니다. 내지는 지상권 설정합니다. 내지는 지역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채권, 물권, 준물권, 물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뭐라고요? 물권행위라고. 다시 준물권에는 종류 몇 가지? 2개. 1번.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아. 채권의 양도와 2번째 채무의 면제다. 이 2가지는 정확하게 뭐다? 준물권행위다. 시작하는 단어가 채자로 시작해도 채권행위 아니에요.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면제는 뭐라고요? 준물권행위이다. 시험에 기출 계속 갑니다. 저당권의 설정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은 의무부담행위다 아니면 처분행위이다. 처분행위. 다시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이다. 준법률행위이다. 그렇게 연습하시라고 하셨죠? 다시 매매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매매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매매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라고. 다시 채권의 양도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의 양도는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채권의 양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라고 지금. 그럼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것의 특징. 의무부담행위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뭔 얘기냐?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하셔야 한다고요? 이행하셔야지.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하시라고요? 이행하셔야 한다고. 어떤 이행? 재산권 이행하시고 대금 주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후속 조치가 있으면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 이에 비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의 처분행위 특징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고. 요게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뭐라고? 가장 큰 차이점. 따라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뭐 하시라고? 중도금 지급하셔야 되고 잔금 지급하셔야 되고 소유권 넘겨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이미 내 토지에 뭐가 설정되면 저당권 설정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채권을 뭐 했으면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있으면 무슨 행위고?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가 없으면 처분행위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눈빛도 생소해요. 오늘 가급적 5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보셔. 질문.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했어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야.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나서 1억을 빌려주면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자기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주기로 뭐 했다고요? 계약했어. 다시 갑과 을이 1억에 대한 뭘 체결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뭐 설정해주기로? 저당권 설정으로 뭐 있다? 계약. 질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에 저당권 설정 계약 했습니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의 처분행위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고 이건 약속만 했다고. 약속만. 아니 설정 안 돼 있어. 약속만 했자고 지금. 그러면 약속했으면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래서 갑의토지의 채권자 을이 여기다가 뭐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다고. 따라서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 실제로 저당권 설정된 경우와 그 전 단계인 저당권 설정계약 구분하셔야 한다고. 이건 약속 단계고 이건 이행 단계라고. 따라서 모든 약속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약속을 단계를 뭐라고 부르고? 의무부담행위. 약속을 지키는 단계를 처분행위 부른다고. 그래서 약속한 단계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뭐가 남고? 이행의 문제가. 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 의무부담행위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이거 설명할 때 의무부담행위는 설사 무 권한자 다른 말로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는 아무런 뭐가 없어도 권한이 없다. 즉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매매계약, 처분권 없는 자 하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유는 뭐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뭔 말 하면 돼? 약속만 지키면 돼. 따라서 내 땅이 아니어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에 비해서 처분행위는 권한 없는 자, 즉 다른 말로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는?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요건 무효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오지. 왜?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니까. 그러면 의무부담행위는 처분 권능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왜? 뭐가 없어도 처분권 없어도 유효니까. 요거 설명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연습할 때 요 빈칸을 지운다. 지워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라고 막 바꿔도 유효 무효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그랬어. 우리는 주거라고 뭐라고 외워놨다고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라고 외워놨어. 그런데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채권행위. 그럼 이거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또 안 배웠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잖아. 연습을. 요 빈칸은 이제 채워라.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채우든 내용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다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만큼은 처분행위. 따라서 이 빈칸도 채워라.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물권행위. 유효 무효. 무효. 내지는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 유효 무효. 무효라고. 얘기 끝. 다만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뭐이지만 무효이지만 후에 처분권자가 뭐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유효될 수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 요건 민법 총칙 용어야 지금. 그런데 이제 깊어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배울 때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한 것을 이제 채권법 와서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배우는 민법 몇 조? 569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인 권리 매매라고 부른다고. 타인 권리 매매가 전형적인 뭐라고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 쉽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실은 토지 있는데 이 토지는 갑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을이라는 누가? 매도인께서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누구 땅에 대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사고 팔았다고. 이게 뭐라고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라고. 다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하고 헷갈려요? 대리하고 헷갈리잖아. 다시 X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땅 주인께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 땅을 팔고 싶은데 팔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 땅을 팔아달라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뭐 했다고요? 수여. 그래서 을이란 누가?
대리인께서 누구한테 가서? B형한테 가서 나 누구다? 갑이란 사람의 대리인을 이다로 가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림 1번. 그림 1번. 그림 2번. 땅 주인 갑이 을이란 사람에게 내 땅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란 사람이 B형한테 가서 나는 갑이란 사람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고 파는 뭐 했다고요? 매매계약을. 그림 2번째. 그림 3번째. 갑이란 사람의 땅인데요. 오늘 을이란 사람이 B형한테 가서 내 땅은 아닌데 좋은 땅 하나 있더라. 누구 땅? 갑의 땅이 있더라. 갑의 토지에 대해서 살래 물어보니까 산답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를 둘이 사고 팔았어요. 3번째 그림. 4번째 그림. 갑의 땅인데 을이 B형한테 가서 저거 누구 땅이래? 내 땅이래. 누구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팔매했습니다. 경우의 그림 4번째. 본 것 같아.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면 내년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가지 중에서 대리 행위는 찾아보세요. 대리는 몇 번이야? 1번이면 대리지요. 이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두 번째는 무권. 세 번째가 여기 타인 권리 매매야. 사기친 거 아니야 지금. 내 땅 아니다. 누구 땅이다? 갑의 땅이다. 나 대리인도 아니다. 내가 갑의 땅을 사올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요? B형이 뭐라고? 그럼 내가 사겠다는 거야. 이래서 돈 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돈 버는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 이런 동네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 이 땅의 시세가 1억이야. 그러면 얘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 그렇죠. 1억 5천에 땡겨야지. 그래서 1억 5천 가져다가 얘한테 얼마 가지고 1억 주고 사서 땅 사가지고 와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당행 유효무효. 유효. 다른 말로 타인권리 매매 유효무효. 유효라고 지금. 네 번째는 몰라.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 네 번째. 사기는요. 우리가 민법 시간이니까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아시죠? 사기는 형법 시간에 배우시라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 그래 이거 처분권 없는 처분행위야 이것이. 저걸 뭐라고 했냐면 보셔봐.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습니다. 누구의 권리를? 갑의 땅을 누구 땅으로? 내 땅으로 처분했잖아. 그럼 이게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처분.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권 없는 자 처분행위라고. 유효 무효? 무효. 얘 기억나세요? 어떤 얘? 그래 여기 아들이 7살짜리야. 내 아들 앞으로 등기돼 있다고. 그 땅을 누가? 아버지가 상대방한테 가서 뭐라고 사기쳐? 내 땅이라고 사기쳐? 아니면 실은 아들 땅인데 내가 아들의 대리니까 땅이니까 땅을 판다고 해야 돼. 당연히 모든 아버지가 이거 누구 땅이야? 내 땅이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 법적으로 아들 땅인데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누구다?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게 팔아야 맞죠? 그런데 뭐라고 팔았어? 내 땅이다 팔았으니까 보셔봐. 누구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팔았잖아. 유효 무효? 무효. 그 얘기하고 있었죠. 내용이 달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 하면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내지는 의무부담행위는 뭐라고요? 유효. 이걸 이번 시간에 배우는 569조에서 뭐라고 한다? 타인권리 매매 유효 무효. 유효. 이유는 뭐라고요? 훗날 소유권을 뭐해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569 보세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뭐해서?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뭐해라? 이전하면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너 책임을 진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쉬었다 오겠습니다.